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 여자들이 돌아온 후 벌어진 일. 섹션 1. 오프닝. 겨울 한강 남한산성 설경. 1637년 1월에 조선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텼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구원군을 기다리며. 하지만 구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태종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의 날 이후 더 큰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물러가면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녀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두 번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책에는 짧게만 기록된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 여자들이 돌아온 후 벌어진 일입니다. 섹션 2. 병자호란 수십만이 끌려가다. 포로의 규모.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 백성의 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마다 다르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추산하는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최소 50만 명, 많게는 60만 명 이상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안팎이었으니 전체 인구의 56%가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대부분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중국 요령성 심양, 그 먼 땅으로 끌려간 겁니다. 걸어서 가면 몇 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쓰러지면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고향 땅을 뒤로하고 울며 걷던 그 발걸음을 우리는 이제 상상으로만 그릴 수 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모든 계층이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여인도 있었고, 중인 집안의 딸도 있었고, 이름 없는 농부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여자들을 집중적으로 포로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도망치다 잡혔고, 어떤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이 눈앞에서 끌려가는 것을 보며 함께 잡혔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이 어미를 찾아 울부짖었다. 끌려가는 여인들이 길가의 나무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그 한 줄 한 줄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 심양에서의 삶. 심양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노예처럼 팔렸습니다. 심양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됐습니다. 조선 여자들은 특히 높은 값에 팔렸습니다. 귀족 집안에 팔린 여자들은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인으로 혹은 더 낮은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그 여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지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조선인들끼리 모여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섹션 3. 속환. 돈을 내면 돌아올 수 있었다. 속환이란 포로를 돈을 내고 되찾아오는 것을 속환이라고 합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제안했습니다. 돈을 내면 당신네 사람을 돌려주겠다. 포로 한 명당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신분에 따라 가격이 달랐습니다. 양반 여성은 더 비쌌고 평민 여성은 조금 쌌습니다. 대략 포로 한 명을 되찾는 데 필요한 돈은 당시 일반 가정의 수년치 생활비에 해당했습니다. 돈 있는 집안은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집안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먼 이국 땅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속환 제도가 조선 사회에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돈 있는 집안만 가족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가난한 집안의 아내와 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속환을 위한 처절한 노력. 가족을 되찾기 위해 조선 가족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당시 기록들을 통해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논밭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귀중한 폐물을 모두 팔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심양까지 직접 갔습니다. 며칠씩 걸어서 심양으로 가서 가족의 얼굴이라도 보고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심양을 오가는 조선 남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없어 함께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돌아와야 했던 남편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조선 정부의 무기력. 조선 정부는 포로들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였습니다.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것은 심양에 관청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위한 조선 정부의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리들의 가족은 빠르게 속환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가족은 순서가 밀렸습니다. 전쟁에서도 신분이 달랐고 포로 생활에서도 신분이 달랐고 속환에서도 신분이 달랐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섹션 4. 돌아온 여자들,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오다. 몇 년이 지나 속환된 여자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요? 두렵고 기쁘고 설레고 불안했을 겁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환양녀라는 이름. 돌아온 여자들은 환양녀라고 불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돌아올 환, 고향 향, 여자여. 얼핏 보면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 단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환양녀라는 말은 곧 더럽혀진 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가 몸을 버린 여자, 순결을 잃어 돌아온 여자, 그런 낙인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끌려간 여자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렸다. 돌아온 여자들을 기다리는 첫 번째 시련은 남편이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아내는 이미 청나라 남자에게 몸을 버린 여자라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나서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수치라며 문전박대하는 집안들도 있었습니다. 돌아온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가던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오직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가족을 다시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집에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그녀들이 느꼈을 절망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사회의 반응. 조선 사회 전체가 환양녀들에게 냉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청나라 다녀왔대. 몸을 버리고 왔을 거야. 어디 가도 며느리로 받겠어. 환양녀의 자식들도 차별받았습니다. 청나라에서 낳고 온 자식은 아예 조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조선에서 이후에 낳은 자식이라도 어머니가 환양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과거 시험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머니의 이력이 자식의 평생을 막아버린 겁니다. 섹션 5. 인조의 명령과 그 한계. 조선 왕실 관련 자료화면. 인조가 내린 명령. 환양녀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조가 나섰습니다. 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자들을 이유 없이 버리지 말라. 그녀들의 남편과 가족은 그녀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양녀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실효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은 왕명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는 냉담하게 대하는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법으로 차별을 막을 수는 있어도 마음에서 나오는 냉대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의 경우 환양녀 문제는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세자빈 강씨도 함께 심양으로 갔습니다. 심양에서 소현세자는 서양 문물을 접하고 개방적인 사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죽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세자빈 강씨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조는 강씨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강씨는 처형됩니다. 그리고 강씨의 아들들은 유배를 갔습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다녀온 것이 왕실 여인에게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섹션 6.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두 번의 비극. 환양녀들은 두 번 희생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녀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지만 사회가 그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녀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낸 두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 환양녀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록조차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끌려갔고 수십만 명이 고통받았지만 개개인의 이름과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겪은 고통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들이 불합리하게 당한 차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쟁 피해자, 재난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 이야기는 교훈을 줍니다. 피해자를 두 번 상처 입히는 것, 그것이 환양녀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환양녀라는 말의 변화. 환양녀라는 말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원래의 뜻으로 쓰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말에 담겼던 낙인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습니다.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식이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가 느리고 불완전하더라도 역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양녀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도 그 느린 전진의 일부일 겁니다. 섹션 7. 클로징. 1637년의 겨울, 청나라 군대를 따라 걸어가던 그 발걸음들.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못한 수십만 명의 발걸음들. 그녀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대, 그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그녀들을 끌고 갔고 사회가 그녀들을 다시 내쳤습니다. 그 이중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환양녀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그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